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엔 요즘 크랙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크랙 치아에 대한 진단의 어려움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많이 올려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부쩍 크랙 치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뭔가 어떻게 얻어 걸렸을 때 깜짝 놀라게 찌릿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증상을 초기에 절대 간과하면 안 되시고 반드시 초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크랙 치아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을 때는 조금 불편한 정도인데 씹을 때 치아가 찌릿한 통증이 있어요 라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분이신데, 제가 이렇게 크랙 치아에 금이 간 치아, 이런 영상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요즘 부쩍 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치아가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치아가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아가 아파가지고 뭔가를 못 먹거나 그래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아팠던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하고 간과하시다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은 씹을 때 굉장히 씹는 힘이 세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턱이 좀 발달을 하셔가지고 씹는 힘, 아구의 힘이 세다고 하죠. 그게 엄청나게 세신 분들이 많고, 기호식품 중에서 뭐 마른 오징어나 고기, 오돌뼈 아니면은 뭐 쌀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런 딱딱한 거를 치아로 으깨서 먹는 그런 식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한 가지는 치아를 좀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쓰신 분들, 커다란 외상에서 큰 충격을 받아서 치아가 깨지는 게 아니고 그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씹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성적으로 저희가 피로가 누적이 된다 그러는데, 치아의 그 스트레스 피로가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크랙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큰 어금니가 6살 때 올라오고, 이런 작은 어금니들은 보통 초등학교 때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이 뒤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영구치의 치아 배열이 다 완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학교 때 올라와서 나이가 뭐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때면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정도를 갖다가 쓰신 거잖아요. 아무 관리 없이 막 썼기 때문에 치아가 크랙이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평상시에 뭔가를 집중을 할 때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그걸 저희가 클렌칭 헤빗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꽉 깨무는 분들, 아니면 잠잘 때 뭔가를 꽉 깨무는 분들, 아니면은 밤에 이갈이 같은 거 드드득 치아를 가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이런 크랙이 있을 때 악화 요인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뭔가 딱딱한 음식이 어느 특정 부위에 얻어 걸렸을 때 깜짝 놀라게 찌릿한 느낌이 있으시면 그 증상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라. 그래서 일반 구강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여기 초기 충치가 있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치료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계속 썼는데, 분명히 환자분은 계속 증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크랙 치아가 있을 때는 증상이 재현이 되느냐도 중요해요. 증상 재현. 그래서 증상 재현은 어떻게 어느 부위가, 특정 부위가 씹혔을 때 깜짝 놀라게 찌릿하다고 했기 때문에, 소프트한 거, 뭐 손뭉치 같은 걸 씹어보게 하거나, 딱딱한 거, 나무 막대를 씹어보게 하거나, 질긴 거, 뭐 이런 저희가 약간 탄성 고무 소재로 된 것들을 갖다 씹어보게 해서, 그게 증상이 재현이 되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육안으로 현미경, 미세 현미경 같은 걸로 확대를 해서 보면 훨씬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게 아니고 큐레이 펜이라는 게 나왔어요. 큐레이 펜은 크랙 진단용으로는 나온 게 처음엔 아니에요. 그냥 세균이 있는 곳에 빨갛게 선이 나오는, 빨갛게 염색이 돼서 나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건데, 크랙이 있는 곳에 세균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라인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에 크랙 라인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하는 거고,
이 라인에다가 저희가 조그만하고 딱딱한 걸 딱 물어봤을 때 환자분이 아 하고 아파하는 증상이 재현이 됐기 때문에 크랙 치아로 진단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맨 처음에는 그 이제 신경치료 없이 이제 크라운 프랩만 했어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자발통이 있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시면은 바로 크라운을 하지 않고 바로 신경치료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초기에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경우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고 하면은 일단은 크라운으로 갖다 여기를 씌워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삥 둘러서 임시치아로 씌워줘서 씹을 때 불편한 찌릿한 느낌이 증상이 조절이 되면 임시치아로 한 2, 3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오케이 괜찮다 하면은 크라운으로 치료가 끝나는 거고, 만약에 계속 증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건 엔도, 신경치료밖에 없어요.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을 하신다. 만약에 신경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크랙이 이미 뿌리까지 갔기 때문에 발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의 큰 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환자분 증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좀 씌워서 봤는데 계속 증상이 지속이 돼서 신경치료를 했어요. 신경치료를 했더니 증상이 호전이 돼서 일단 크라운을 씌운 거죠. 근데 이제 이쪽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크랙이 있기 때문에 크랙이 없는 치아에 비해서 크라운을 하고 나서 좀 팔로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오셔서 씹을 때 불편한 증상이 재발이 되는지,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지 않는지는 좀 체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랙 치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초기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재현시킬 수 있고 크랙이 의심이 되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를 가진 곳에서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치아를 뽑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주치의를 찾고 병원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아에 금이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